네, 자, 전산회계 2급 제 106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확정 답안은 발표가 안 됐지만 자, 미리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자, 앞에 이론 강의할 때 26페이지에 회계가 수행해야 할 목적은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합리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회계 자료를 제공하는 관리 목적,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 주식을 요즘 많이들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회계 원칙에 측정해서 적절한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의 형태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거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는 국세청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2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자, 경영자의 수탁 책임. 주주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동업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월급쟁이 사장도 있을 수 있고 전문 경영자한테 맡길 수도 있고 창업한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이 얼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영업이익을 전년도 올해 비교 분기별로 비교하면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자, 맞는 거고요.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로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자, 근데 1번은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의 제공. 회계는 모든 거를 화폐 단위, 그것도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한국 돈으로. 심지어는 외화 수출을 해서 달러가 들어온 거 달러를 보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서 한국 돈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비화폐적 이거는 표시할 수가 없죠. 장부는 오로지 한국 돈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1번에서 약간의 사소한 함정을 좀 팠다는 거.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보기 거래에 대한 분개로 틀린 것. 자, 1번 차용 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돈 빌려왔다 이 말입니다.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차용증 써주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죠.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거 맞습니다. 비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여기 함정을 파놨어요. 외상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딱 이렇게 하도록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자, 일단 비품이란 자산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하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그 다음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하면 틀린 겁니다. 왜일까요? 외상 매입금 매출금은 상품을 사고 팔 때, 상품을 매입 매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 비품이잖아요. 상품이 아닌 거는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는 갚아야 될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령 받았다. 그러면 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먼저 계약금을 받은 거 선수금. 반대는 뭐예요? 먼저 계약금 지급한 것. 그렇죠. 지급의 약자, 급자가 들어 선급금. 그거는 자산이고 요거는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자, 요거 맞는 거고요. 4번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은 맞고요. 차변에 뭐예요? 자, 원래 이거 급여 지불할 때 분개가 어떻게 됐겠어요? 차변에 급여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자, 그 중에서 직원이 내야 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대변에
자, 보관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납부해 줄게. 요거 월급에서 공제하고 10원. 나머지 뭐 통장에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 예금 이렇게 되겠죠. 90원. 자, 요 10원을 어떻게 납부한 겁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요 예수금이 차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맞는 분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이론 시험 볼 때도 K랩 프로그램 그거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항상 켜놓고 시험 보세요. 꼭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자,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만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 여기도 있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매출액하고.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에서 매출총액 계산하죠. 요거는 손익계산 항목 맞습니다. 근데 외상내입금은 뭐예요? 이거 부채죠. 유동부채.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웃. 미수수익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미수수익하고 선급비용. 자,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 가보면 미수수익 컨트롤 F 누르면 파인드 보기 창이 뜹니다. 검색하면 미수수익은 당좌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게 미수수익이냐면 우리가 월세를 받기로 돼 있어, 임대료를. 근데 요즘 뭐 코로나로 너무 장사가 어려워가지고 1월 초에 드리겠습니다. 한 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인간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근데 장부에는 원래 장부에 적어야 돼요. 돈은 안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차변엔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에서 수익이 발생 적습니다. 자, 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근데 요 미수수익은요, 앞에 미수자가 있으면 미수금으로 생각하시면 성격이 똑같습니다. 못 받은 돈. 그 다음에 반대로 선급비용은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줘야 될 건데 못 준 거예요. 그러면 선급금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선급비용, 먼저 지급한 거.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한꺼번에 내죠. 설명 잘못할 뻔했네.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내년도 거까지 같이 지불했어요. 그럼 내년도 거 보험료는 비용인데 요건 내년도 거 미리 지급한 거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만큼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선급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미수금으로 보면 되고 선급금. 요것도 당좌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산, 얘도 자산,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과 비용.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 수익과 비용.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이번 106회 특징은 분계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따지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기계장치 10만 원을 구입. 그럼 기계장치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 감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출자 뭐예요? 내놓다. 자, 회사를 설립하다. 누가? 대표가. 그래서 사무실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돈을 가져옵니다. 현금 100만 원, 현금이나 자산 사무실에 들어왔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사장님 돈, 출자니까 사장님이 내놓은 내놓은 돈이 자본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맞고요.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은행이 갚아야죠. 안 갚으면 차압 들어옵니다. 부채 증가.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값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 감소. 맞고요. 외상값 갚았어요. 부채가 줄어들겠죠. 부채 감소. 어렵시오?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시산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이 잔액시산표에서 가하고 나의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 자, 가. 여기도 갑니다. 그 다음 나. 자,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모아놓은 장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장부든 이 자리에 들어갈 건 합계액이죠, 이거 합계액. 합계액은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차 평균이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틀렸다. 장부 뭐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차변, 대변이에요. 차변 요거 3개 있어요. 10만 원, 70만 원, 5만 원 하면 가는 8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합계액은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변도 85만 원. 자, 여기서 대변에 요거 3개인데 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개를 빼면 나머지가 나가 되는 거죠. 자, 9만 원, 4만 원 하면 마이너스 13만 원. 빼면 얼마예요? 72만 원. 그래서 정답은 아니구나. 요 밑에 있는 거구나. 72만 원에 85만 원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6번 문제. 자,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지금 계정 마감,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요거는 자주 출제된 문제는 아닌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재무제표 5가지 중에 2개가 있죠. 하나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있죠.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비용과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감을 한다. 1년이 끝나면 마감하고 다음 해로 넘겨야 되겠죠. 근데 수익과 비용, 예를 들어서 비용의 대표적인 게 급여가 있죠. 급여는 발생입니다. 지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장부 마감했을 때 합계액만 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 순손실 뭐 있겠죠. 자, 비용과 수익은 한번 발생하면 그걸로 끝이고 마감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수익과 비용을 한데 모아놓는 손익계정이라는데 거기 모아서 마감하고 이상이 없어 결산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손익계산서 정식 장부에 작성해서 끝내고, 재무상태표는요, 돈 쓰다, 자산의 대표적인 게 현금. 현금 쓰다 나오면 어떻게? 내년에 또 써야죠. 외상값 못 받은 거, 외상매출금 내년에 또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기는 걸 뭐라 그런다? 2월. 그리고 내년으로 넘긴다. 차기 2월. 반대로 1월 1일 되면 전년도에서 넘어왔다. 전기 2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월 시킨다 해서 얘네들은 2월 시산표라는데 한 대 모아서 가결산 한번 하고 이상 없으면 정식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얘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정이라는 데 모아서,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예비 소집하죠. 시험 보기 전날.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예비 소집했다가 다음날 정식으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정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마감하고, 얘는 2월 된다 해서 2월 시산표 갖다가 끝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그럼 뭐예요? 수익과 비용. 어느 거? 이자 수익. 얘가 정답이 되죠. 자본금은 여기 자본에 들어가고, 미지급금 부채죠. 외상매출금 자산. 얘네들은 2월 시산표로 갔다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파이 찾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아까 내가 왜 요거는 넣었냐? 밑에 계정과목 적용 등록 메뉴에서 이자 수익. 얘는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 자, 보고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산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럼 뭐예요? 자산 1년 이상 비유동 자산이고요.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가 있죠. 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자산.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사용할 목적. 그러면 비유동 자산 맞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비유동 자산은 자, 투자 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유형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형태가 없으면 무형 자산. 자, 그럼 봅시다. 유형 자산이 아닌 것.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건물은 유형 자산이죠. 맞고요.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 자산, 이건 재고 자산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이거는 자, 유동 자산이 돼서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죠.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비품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이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 회계연도 말 자, 우리가 구할 건 부채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2021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요거는 2022년 12월 31일, 1년이 경과됐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 말 여기에 요 부채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거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멍 때려져요. 자, 재산법 공식 있죠. 요거에 대입하면 됩니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당기순이익, 기말자본이 많을 때.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요거를 구할 거니까 얘네들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면 뭐예요? 그게 기초자본이 되겠죠. 850에서 400을 뺍니다. 그러면 기초자본은 그렇죠. 450만 원. 자, 마이너스 기말자본 마이너스죠. 자, 그럼 기말자본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기말자산은 있는데 부채를 모르니까 기말자본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를 줬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회계연도 중 자본 변동 내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데 했더니 이익이 80만 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을 몰라요. X-450만 원은 당기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주어졌어요. 그럼 80만 원. 그러면 X값 기말자본은 요게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30만 원이 되죠. 자, 기말자본이 530만 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53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요 값을 y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y니까 얘가 1로 넘어오고 얘는 여기로 넘어가면 1100만 원에서 530만 원 빼면 y 값 나오죠. 자, 얼마입니까? 1100에서 530만 원 빼요. 그러면 57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부채 합계는 570만 원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 자,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도매상 가서 사와요. 사올 때 상품 원가, 친구들 오면 야, 넌 친구니까 내가 원가로 줄게. 근데 그 원가에는 뭐뭐 들어가야 되느냐. 원래 공장에서 사온 매입 금액에다가 뭐예요? 운반비도 들어가야죠. 운반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다른 항목이 있으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험료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에 더하는 게 아니고 차감하는 것. 매입운임은 아까 더해야 된다 그랬죠. 매출 운반비는 이거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급여,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별개로 판매비와 관리비고 매입 할인. 여러분들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을 빼죠. 자, 여기 보시면 매입 할인 검색을 해서 보면 재고자산에서 매입 할인은 어떻게? 차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차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입 할인은 순매입액 구할 때 차감하는 거다. 할인과 애누리의 구분을 할 수 있죠. 애누리는 뭐예요? 매입할 때부터 깎아서 사온 거고 할인은 외상값을 빨리 우리가 갚아줬어요. 갚아주니까 그쪽에서 고맙다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 조금 줄 때가 있죠. 그거는 할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매입액에서 차감을 한다. 그래서 차감하는 것 3번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취득한 건물 내용연수 10년이고요. 정액법입니다.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당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이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정액법 공식 어떻게 돼요? 자, 내용연수 10년 분의 취득원가 이거 구할 거죠?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예, 잔존가치, 잔존가액 같은 말입니다. 5,000원. 자, 근데 이걸 모르죠? 지금 이게 X. 근데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9,000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계산 방법. 그러면 지금 10년분의 요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곱하기가 되죠. 그러면 자, 취득원가 X 마이너스 5,000원은 얘가 1로 보내버리면 곱하기가 되니까 10 하면 얼마예요? 9만 원이 되죠. 그 초등학교 수학 시간 같은데 그 다음 이제 X값을 구하면 얘는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5,000원. 그래서 X값은 9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거꾸로 감산해 볼까요? 이 자리에 95,000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5,000원 빼면 9만 원이죠. 10년으로 나누기 하면 9,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 자, 취득원가는 95,000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계정가공 적용 등록 메뉴 또 갖다 놨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유동자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계정가공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보면 자산, 당좌, 재고 요거 두 개는 유동자산입니다. 그 다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요거는 비유동자산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에 들어갑니다. 유동자산이고요. 선급비용, 선급금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유동자산 맞습니다. 당좌자산이고요. 기계장치, 얘는 뭐예요? 유형자산, 여기 기계장치. 여기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 임차로 헷갈리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보면 임대함 써 있죠. 그건 주인 입장에서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 주인 입장에서는 집세 받았으니까 수익이고. 자, 당기 임대료로 360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장부에 임대료 360만 원 적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
내년도 거까지 선불로 받은 게 9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내년 장부로 넘겨줘야죠. 자, 그래서 360에서 90만 원 빼요. 그러면 얼마? 270만 원이 당기분 임대료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급여 지급 시 총급여 30만 원 중 근로소득세 만원을 차감하고 29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거? 이거 분개하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급여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 급여 30만 원. 근데 자, 대변 요 소득세 만원.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귀찮다고 아이 너네가 그냥 국세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 그러면 국세청 아마 미어 터질걸요. 자, 이걸 회사 담당자가 빼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납부를 대신해 줍니다. 자, 요때 받아둔 돈, 그렇죠. 앞에서 나왔죠. 예수금 10,000원. 그리고 나머지 2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29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해 주죠. 예수금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자본금 계정이 나왔습니다. 자본금의 성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이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본금은 증가가 어느 쪽이에요? 홈그라운드가 대변에 있죠. 재무상태표 봤을 때. 자, 증가 대변에 있습니다. 감소는 차변입니다. 감소. 자, 그리고 전기 2월. 그러니까 전년도 기말 자본금이 넘어왔어요. 자, 대변에 기록합니다. 증가 쪽에. 그러면 이게 바로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산회계 2급은 개인 회사니까 이익이 생기면 누가 다 먹는다? 사장님이 먹습니다. 자, 여기 대변에 기록됐다. 손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익 생기면 사장님이 다 먹고 손해봐도 망해도 사장님이 망하는 거니까. 기초자본금 200만 원의 이익까지 하니까 기말자본금은 이거 두 개 더해진 얼마예요? 290만 원. 이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기말자본금이 되겠죠. 자, 2월 시킵니다.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290만 원이 기초자본금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기초자본금은 200만 원이다. 요게 기초죠. 200만 원 요거 맞고요. 단기순이익 90만 원 발생했다. 요거 단기순이익 90만 원. 손익이라고 적은 이유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익 생긴 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맞고요. 차기 기초자본금 요거죠. 기말이 내년에는 기초가 되니까 290만 원이다. 맞습니다.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손익 200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아니죠. 290만 원으로 마감돼서 합계 금액 290만 원. 손익은 물론 90만 원인데 어떻게? 손익이 아니죠. 손익이 아니고 차기 6월 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뜰린 겁니다. 290만 원으로 해서 차기 6월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업무상 세금이라 해야 됩니다. 힌트는. 본사 업무용 건물이 재산세.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현금으로 납부하다. 요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죠.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까 예수금 했던 거 있죠. 급여, 차변, 대변의 예수금,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근데 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 겁니다. 회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차량 운반구는 업무용인데, 취득세인데,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세금은 자산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되지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요. 회사 대표자의 소득세, 세금은 세금인데 회사 게 아니고 사장님 거예요. 이거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회사의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조금 밑에, 그래서 합격률이 배구회보다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론만 봤을 때. 자, 그리고 질문 답변은 카페에서 보신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와서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넘어오시고 여기 오시면 질문 답변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거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화질이 흐려요 하시는 분들 여기 밑에 톱니바퀴 요거 눌러서 1080으로 4K로 지금 촬영이 된 건데 요걸 눌러주면 화질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